자, 그래도 고프로라는 영상을 올린 지가 불과 5개월 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프로는 고프로라는 브랜드라기보다 그냥 액션캠을 칭하는 말이었어요. 왜냐? 액션캠 이꼴 고프로였을까요? 그런데 5개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DJI에서 오즈모 액션 4를 발표를 했고요. 기존 고프로 11을 압살하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고프로 12가 발표가 됐는데 영 아니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360도 카메라를 주력으로 만들던 인스타360에서도 이 액션캠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게 오늘 소개할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프로 12보다는 좋습니다. 이거는 DJI 액션 4와 경쟁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기존에 고프로 10을 쓰고 있었는데 이거랑은 뭐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먼저 화질. 손떨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좋아요. 그런데 이 화질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금 둘 다 4K 30프레임 기준이고요. 물론 지금 비교 대상이 고프로 10이긴 하지만 다른 해외 리뷰들을 봐도 12와도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그나마 밝은 주광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조금만 어두워져도 차이가 나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센서 체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프로 10까지는 2.3분의 1인치 센서였고요. 12와 11은 1.9인치분의 1 센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스 프로에서는 1.3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가요. 당연히 수강량에서 더 유리하고 화질도 더 좋습니다. 특히 어두운 저조도 상황에서는 차이가 꽤 큽니다. 에이스 프로에는 퓨어 비디오라는 모드가 있는데 저조도 상황에서 꽤 엄청난 성능을 뽑아줍니다. 비교해보면 꽤 많이 차이가 나죠. 더군다나 이 고프로 10은 화질도 화질이지만 기기 한계를 넘어 노출 확보를 하기 위해 초속도 더 느려졌기 때문에 손떨방 성능도 확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4K를 넘어서 8K가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8K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갤럭시 울트라도 8K를 지원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치만 유의미한 점은 있어요. 8K가 가능한 만큼 적어도 4K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발열 부분도 고프로를 쓸 때는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로 뜨거워졌었는데 에이스 프로는 따뜻한 느낌 정도만 있을 뿐 발열 때문에 꺼진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K에서 선명한 줌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디지털 크롭일 뿐이지만 8K에 대응하는 유효 화소수가 있기 때문에 2배 확대한 모습에서도 선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꽤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높은 다이나믹 렌지. 가장 어두운 것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하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4K 이하에서 HDR 모드가 자동으로 켜져 있고요. 고프로 10과 비교하면 특히 역광상에서 꽤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전체 노출은 비슷하지만 고프로는 명부 쪽 디테일이 하얗게 더 날아간 반면 에이스 프로는 꽤 괜찮죠.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도 간판 조명이 오버 노출되지 않고 디테일이 잘 살아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 플립 LCD. 이게 진짜 좋습니다. 고프로나 오즈모 액션도 전면 LCD가 들어있지만 화면도 작고 16:9 화면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플립이 되기 때문에 셀카 촬영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화면도 커요. 고프로 오즈모 액션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고요. 그런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셀카 촬영보다는 이게 더 편했어요. 로우 앵글 촬영이 진짜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동물을 찍을 때 눈높이에서 촬영을 하려면 기존 액션캠으로는 감으로만 찍어야 했죠. 근데 이건 너무 좋아요. 또 이 약간 손잡이 역할을 해서 로우 앵글 촬영이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뷰들 보니까 이렇게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입에 물고 1인칭 시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 킥 릴리즈 방식이라 셀카 광에 뺐다 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 인터페이스. 저는 고프로를 꽤 오래 썼어요. 쓰면서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고프로의 커버 너무 뻑뻑합니다. 방수 때문에 밀폐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손이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에이스 프로에서는 배터리실과 별도로 자주 쓰는 충전 단자랑 SD카드 슬롯을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고프로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되죠. 그런데 클립을 끊고 가고 싶거나 설정을 바꾸고 싶어서 녹화를 중지하면 다시 전원이 꺼져버려요. 그럼 다시 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장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프로는 이런 퀵샷에서 녹화 종료를 하면은 5초의 시간을 줍니다. 놔두면 꺼지는 거고요. 터치하면 켜짐 상태를 유지합니다. 편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AI 하이라이트 어시스턴트, 앱 백그라운드 다운로드, 녹화 일시 중지 등등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세하게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좋아요. 자, 어떤가요? 단점도 있죠. 가장 큰 단점이라면은 좀 더 커지고 좀 더 비싸졌다는 점. 그래도 전체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퀄리티가 액션캠의 푸티지보다는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 푸티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걸 찍을 때도 미러리스 카메라와 에이스 프로를 동시에 촬영하고 교차 편집을 해도 어색하지 않고 꽤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계속 이거를 이용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새로운 경쟁자는 언제나 반갑다.